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어제는 좀 그래도 많이 좋았는데 오늘은 네. 좀 잠잠한 편이죠. 그렇죠. 예. 시장 분위기가 좀 잠잠하고 한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다 어디 갔나요? 매수도 매도도 별로 없고요. 네, 맞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전이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이게요, 그렇게 급등했는데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근하게 계속 언급되고 계속 가는 쪽이 K-뷰티죠. 화장품의 저력이 또 확인되는 오늘장입니다. 네. 작년에 생각해보면 화장품이 미국 덕에 잘 가고 요즘엔 그렇죠. 또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원전, 조선, 방산 이쪽만 좀 봤었는데 그렇죠. 알게 모르게 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리스트를 쭉 보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갔어? 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좀 미처 보지 못했던 네. 종목들이 많죠, 그 중에서. 창호 씨는 그 중에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확실히 중국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카지노 아니면 맞아요.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맞아요. 언제 신고가를 썼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현대백화점 얼마 전에 신고가 쓴 거 보고 네. 굉장히 놀랐고, 오늘도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네. 아니면 글로벌 텍스프리, 이 종목도 또 여행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50주 신고가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행하니까 또 여행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편하게 여행도 갈 수 있게 휴가비를 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저희가 진단해 드립니다. 종목 진단하면서 재밌는 랭킹도 함께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이 또 이렇게 원만하게 흘러가야지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휴가를 가셔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종목 진단과 함께 또 재미난 랭킹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랭킹쇼 참여하실 분들 전화로 먼저 종목 진단 받고 있는데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방송 중에 연락 주시면은 또 종목 상담 해드리고, 거기에다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유튜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유튜브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꼭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맞춤식으로 진단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유튜브 채팅창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GS 킴님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창익을 다시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네, GS 킴님도 진짜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서단깨님, 토마토의 영원한 태양이신 상정행 방송인이 경건하게. 원하십니까? 이런 분위기? 이런 리액션 갑자기 네.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서학기님께서 경건하게까지 이렇게 추앙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길이의 사스님, 네, 후리자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고 계시네요. 어제 사스님 결석하셨어요? 자주 뵙는 것 같아서 결석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진 않는데 어쨌든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오세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들과 또 여러분들 간에 이렇게 또 유대관계를 쌓아가면서 이 시간에 시장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더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돈독해지고 안 보면은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재룡전기부터 해서 이수페타시스 종목 진단 신청 슬슬 올라오거든요. 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랭킹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랭킹 키워드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랭킹은 바로 이 키워드와 관련된 랭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래서 오프닝 때부터 여행 얘기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게다가 주변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네. 게다가 요즘 시장에서도 항공 섹터 너무 좋죠. 그렇죠. 리고 아침에는 어떤 전문가분께서 호텔 신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주변에도 여행 많이 가고, TV 프로그램도 요즘 여행 프로그램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죠. 예, 그래서 다음 주도 게다가 쉬는 날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미 지금부터 짐 정리하시고 이사래 이사가 아니라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다 오시게요, 이사를. 그러니까요. 예. 한 1년 있다 오려고요. 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도 황금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 미리미리 준비해보면서, 혹시라도 저는 약간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죄송할 때가 있는 게, 왜요?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시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전문가분들이 휴가를 잘 못 가세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컴퓨터 하나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테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다고 휴가를 안 가시는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라도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 펼쳐주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의 랭킹은요, 2025년 여름 휴가 인기 해외여행지 탑5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 여름에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 갈 예정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나봐요. 그러니까요. 이 항공권 발권하는 예. 그 종합 플랫폼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어떤 나라, 어떤 도시들이 네. 순위권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지 아마 여기에서 쭉 보시면서 네. 아, 나도 여기 가봤는데 혹은 나도 여기 가고 싶어 하는 도시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그 여러 도시들이 나왔다가 갑자기 잘 안 보였었죠? 우리 나왔네요. 제작진이 여행을 가기 싫은가 봐요. 다시 나왔어요. 아마도 네. 이 앵커들은 휴가 예정이 돼 있는데 PD님들 예정이 안 돼 있나 보죠? 아유, 잘 다닙니다. 그분들도. 제가 착각할 뻔했군요. 예. 지금 보니까 베트남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다낭하고 나트랑. 나트랑. 그 현지에서는 나짱이라 그러죠. 예. 나트랑 나짱.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그래요. 발리도 많이들 가시고.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일본 또 두 정말. 개 있습니다. 네. 일본 도쿄와 삿포로가 삿포로. 있군요. 네. 혹시 가봤던 데 있으세요, 이쪽? 저는 네. 두 곳 빼고는 가봤어요. 그래요? 어디 네.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나트랑하고 다낭하고 삿포로는 가봤습니다. 저는 딱 한 군데밖에 안 가봤습니다. 일본 삿포로. 아. 네. 일본 제가 몇 년 전이었죠? 예. 그 친구들과 함께 그 홋카이도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으셨겠다. 한 4일인가 5일 만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겨울에 갔어요? 여름에 갔어요? 저는 조금 날씨 좋을 때 5월쯤. 5월쯤. 진짜 좋았습니다. 삿포로를 겨울만 생각을 하시는데 날씨 좋을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휴양지를 안 가봐서 저는 저기를 지금 제일 가고 싶어요. 그 얘기인 즉슨 왜요? 저만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결혼을 하시면은 잠깐만요. 하실 그 수 얘기는 있습니다. 빼야죠. 예. 이제 결혼과 여행을 한 번에 꿈을 이루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바라님, 발리가 제일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저도 우붓이 너무 발리가 좋다고? 보고 싶어요. 발리 그래요? 너무너무. 역시 네. 이제 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 발리 얘기가 슬쩍 나왔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발리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알체라, 사면, NZ, 그리고 ABL 바이오, 엑시콘 종목 진단 신청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저희 잡담은 이제 그만하고 바로 종목,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들이 바뀌셨네요.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 개편이 됐거든요. 자, 전문가님. 분위기가 좀 더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수경 앵커님하고 건 네. 앵커님 할 때 보면 행복했나요? 수경 앵커님이 맨날 건 앵커님한테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은 평화롭네 좀. 저희 사이 좋아요. 네. 저희가 또 앞에 그 벌목사 시간에서 합을 이미 맞춰봤기 때문에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 로봇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로봇 얘기가 아니라요, 여행 얘기 간단히만 좀 해주시죠. 지금 몇 가지 해외 여행지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 휴가 가고 싶은 여행지인데, 혹시 전문가께서는 여름 휴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따로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발리가 휴양지니까 발리로 좀 가보고 싶고요. 또 예. 거기에 다른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예. 발리는 혼자 있잖아. 네. 그러니까 발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우리 배려심이 넘치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발리 한번 점수 받아놓고요. 이제 네. 슬슬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종목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예. 가운데서 좀 일찍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 앤디킹님이 신청해주신 이마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유통 섹터도 신고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마트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앤디킹님께서 사신 가격이 88,316원에 비중이 상당히 좀 높으세요. 네. 30%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마트 현재 주가가 36,000원대 거의 뭐 원금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아마 최근에 사셨다가 살짝 출렁거린 게 아닐까 싶기도 그쵸. 한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최근에 들어가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근래 사셨으면 다시 예. 이게 원금 회복을 할까? 아니면은 지금 약간의 손실을 확정을 지어야 될까 고민 중이실 것 조금 같아요. 걱정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마트입니다. 지금은 다소 손실 구간인데 이마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마트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 이마트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2023년도에는 적자가 났어요. 근데 작년에는 조금 흑자 전환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해 1분기에 보면 1,593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자, 뭐 전년 동기에 보시게 되면 471억밖에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실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홈플러스가 상태가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저 법정관리 신청하고 막 그랬으니까 홈플러스가 영업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경쟁 관계에 있는 이마트 같은 기업들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또 지금 그런 부분 있죠. 뭐 직접적인 그런 부분들 경기하고 관련되는 부분 지금 워낙 안 좋아서 대선 유력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경기 부양 일단 뭐 국민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제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는 거, 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북한하고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그런데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뭐 여론조사를 보든 어쨌거나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거기서는 또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지금 하려다가 무의로 안 됐죠.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도 다 계속해서 시행이 되지 않을까,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자, 또 이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주가 되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요. 주당 순자산이 37만 7천 원 정도예요. 지금 86,700원이니까 뭐 이거는 그쵸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뭐 이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보면 워낙 무거운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뭐 6만 1,000원, 저점이 6만 1,000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갔으니까 단기간에 뭐 50% 이상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좀 좋아 보이는 게 뭐냐 하면 홈플러스가 어렵다라는 거. 뭐 경쟁 관계에서 우리나라 대형마트 그렇게 종류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 뭐 홈플러스가 조금 안 좋아지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요거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10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셨다가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앤디킹님께서 이마트 진단한다.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신나셨는데요. 네, 지금 이 내용 참고하셔서 또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진단과 함께 랭킹 이야기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길이른 사슴님께서 부러운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발리를 한 달이나 살고 오셨다고요? 네, 발리 한 달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시푸드하고 또 맥주로 그 저녁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꿈꾸는 삶이에요. 저도
아무래도 저희는 방송국에 꼭 와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해외 출장 자주 가는 출장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던데요. 저는 출장 가는 친구들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아니 어떤 일을 하시길래 발리에 한 달이나 가신 겁니까? 한 달 살기. 진짜 와. 축복받은 직업 아닐까요? 예. 정말 부럽고요. 자 그리고 버들 강아지님, 지아님 덕분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후리지아님이랑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두 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신 그러니까 거죠? 둘만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요. 예. 저희도 좀 껴주세요. 근데 약간 세밀하는데요. 아 제주도.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금 창호. 잠깐만요. 우리 네? 지금 PD님이 지금 우리 담당 이거요? PD가 우리도 제주도 왔잖아요 하길래 무슨 소리지 해서 딱 고개를 들어봤더니 옆에 하루방이 예. 그래요. 참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것도 오래 띄워주지도 않네요. 자, 예. 자 그러면 그냥 종목 진단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휴가 복귀라고요? 휴가를 한 1분 갔다 왔나요 지금? 예. 지금 그리고 창호 앵커 좀 예. 피곤해 보인다고 이렇게 또 창호 앵커 제가 봤을 때는 혈색 좋은데 뭐. 아니 제가 예. 어제 사실 좀 늦게 자가지고 무협지를 좀 많이 읽느라 그래요. 예, 휴가 대신에 무협지로. 자, 종목 진단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JJ님의 종목인데 잠시만요. 이거 왠지 SK 아이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름부터. 2차 전지고 예.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오래 고생했던 친구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가격은 27,000원입니다. 10%고요.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요. 2만 원. 딱 2만 지금 원. 2만 원이에요. 좀 간당간당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맴돈 지가 정말 오래됐고 아마도 지금 SK 아이테크놀로지 매수하셨던 가격은 약간의 반등이 왔을 때 이제 진짜 올라가나 보다 그러니까요. 하셨다가 또 내려가니까 지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상황일까요? 2차 전지가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바닥이다 싶어서 사면은 지하실 뚫고 들어가고 여기가 진짜 바닥이구나 하면은 어디 저기 지구의 맨투 예. 해까지 내려가는 듯한 이 지하 광천수가 나올 것 같은. 더 얘기하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SK 아이테크놀로지 과연 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에 그 2차 전지 전부 신저가 이런데 과연 언제쯤 이번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자, 2차 전지 쪽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인디언 기후제를 지내도 이렇게 오래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저 인디언 기후제가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 거죠. 2차 전지가 빠지기 시작한 게 벌써 2023년도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서 그때부터 하락했으니까 뭐 한 서너 달만 더 있으면 만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뭐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더 두들겨 맞았죠.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2차 전지 쪽도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잘못 고르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인데 뭐 전기차 캐즘이다 뭐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많이 빠져 내려왔는데 향후에는 어떤 게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게 대세가 될까요? 지금 뭐 자동차 쪽 이런 쪽들도 필요는 하고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이 2차 전지 쪽은 필히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로봇 시장 있죠. 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시켜 놓으니까 전기를 꽂아서 써도 돼요. 근데 좀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들, 이족 보행, 사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배터리로는 충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1시간 반 충전해서 2시간 쓰고 이런 상태니까 산업 현장 자체에서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기업들은 거기서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는 분리막이라는 것 자체, 이 부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뭐 저런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보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을 찾기도 어렵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요런 거 사서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업황이 돌아왔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조금 바로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는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데 ETF가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요걸 합쳐놓은 거기 있는 종목들을 여기 포함시켜 놓은 게 그런 ETF가 있습니다. ETF 이름이 솔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종목 편입돼 있는 게 요런 종목이 편입돼 있어요. 삼성 SDI,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런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구성비가 요런 상황이니까 요런 것들은 별다른 기술 없이 뭐 종목 고르는 그런 고민도 없이 요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회 봐서 좀 잘 매수를 하신다라면 나중에 이 전고체 배터리 쪽 이런 쪽이 부각이 되게 되면 뭐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끝내 계속해서 들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적 나오는 것 자체도 보시면요. 작년에 2,900억이나 적자가 났어요. 2,900억이나 적자가 났고 뭐 지금 올해 작년에 매출 자체가 또 2,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또 뭐 좀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적자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향후에 커나갈 그런 자리가 많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큰 수익을 주는 겁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일단은 뭐 계속해서 들고 가기엔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생각이니까요. 그래도 많이 아쉬우시면요. 그래도 좀 뭐 반등 나오면 팔고 싶다. 그런 생각 팔기 너무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조금은 기다려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 4월 달에 찍은 자리 있죠. 19,310원. 이 가격은 근데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유를 하셔야 되고 19,31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그 가격을 안 깬다라면 조금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을 텐데 뭐 그때도 그렇게 아주 큰 반등을 노려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23,000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뭐 저런 거를 종목을 한번 이렇게 갈아타는 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I 테크놀로지를 살펴드렸습니다. 27,000원에 매수하셨고 2만원까지 떨어졌는데 마냥 27,000원까지 계속 기다림이 필요하기보다는 23,000원 정도에서는 빠져 나오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할 때 의리도 좋지만 네. 어떨 때는 좀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냉철하게. 흐름에 딱 맞춰서 좀 종목 교체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주셨으니까요. 네.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나은 해법이 나올 겁니다. 너무 실망 마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게시판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과 함께 뭐 이런 여행지와 관련된 저희 오늘 랭킹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행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투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요. 네. 탑5 가운데서 5위를 차지한 곳이 어딘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2025년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지 탑5 5위입니다. 네, 5위는요. 일본 삿포로. 오. 일본 삿포로. 삿포로. 저는 사실 여행지라고 했을 때 도쿄보다 삿포로가 오히려 위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도쿄가 좀 더 위군요. 삿포로 하면은 네. 이 겨울 시즌에 그렇죠.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저는 추워서 싫을 것 같은데도 눈 올 때 삿포로를 가야지 정말 제대로 된 삿포로를 느낀다 해서 눈 올 때 많이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 낭만이 있잖아요. 그 삿포로의 설경. 네. 저는 보지는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삿포로에서 낭만 예. 좀 있으셨어요? 삿포로에서 남자 넷이서 열심히 술 마시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요. 사슴고기 이런 거 먹고 그쪽 동네에서 그랬습니다. 네. 길이르는 갑자기- 사슴님 귀 좀 막아주시고요. 예, 네. 눈물이 좀 나네요. 네. 자, 5위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일본 삿포로가 5위였습니다. 과연 4위는 또 어떤 지역일까요? 4위도 한번 여러분의 추측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한창 이 엔화가
딱 작년에 약세 움직임을 엄청 뚜렷하게 기록해. 왜요? 뭐 때문에요? 기린의 사슴님께서 네. 허걱. 그래요? 사슴고기를 열심히 드셨다는. 그래, 뭐 홋카이도에 많이 팔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아무래도 네. 지금 그 엔화 약세일 때 작년에 네. 재작년에 1월 때 일본 많이 가셨는데 요즘엔 그렇죠. 그때 비해서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확실히 주변에 일본 간다는 얘기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심상치 않은 이번 여름에 무언가 또 일본을 둘러싼 루머 아닌 루머가 최근 또 심심치 않게 예. 매체에서 보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홍콩에서는 이 일본 쪽 가는 비행기 편을 좀 줄였대요. 실제로요? 네, 그럼 이거 홍콩에서. 루머가 아닌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 그때가 와봐야지 아니까 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본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네. 예전보다는 올랐지만은 그래도 이 엔화 매력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여행 얘기 좀 해보고 있는데요. 예. 이쯤에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 수지 캐스터와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휴장과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도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전장에 가장 많이 조회됐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투셀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인투셀, ADC 기술력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2위에는 한택입니다. 숨은 원전주로 부각받으면서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조선주 중에서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중공업인데요. 현재도 7%대 급등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반사 효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는데요. 사우디 발전소에 3,400억 원 규모의 스팀 터빈 공급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원전주 오늘장에서도 계속 뜨거운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뮨 온시아가 5번째에 올랐습니다. 제2의 렉나자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면역 항암제 상용화 임상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6번째는 신규 상장주죠. PIE가 7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IE가 6번째, 또 삼성전자도 8번째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ABL 바이오가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스코 기대감 속에서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도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고 현재도 16% 가까운 급등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째로는 KBT 관련주 달바 글로벌도 오늘장에서도 많이 조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도 넘어가 볼까요? 11위에는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 랭크되어 있습니다. 필옵틱스 오늘도 많이 조회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태웅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원전주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현대힘스가 13번째 위치에 있는데요. 조선주 훈풍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법정 가상화폐 관련주로 꼽히는 KCT가 14번째 올라와 있고요. ST바이오센서가 연 매출 절반 수준인 법인세 3,380억 원을 환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많이 조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또 오리엔탈 전공이 16번째 올라와 있는데요. 일주일가량 남겨둔 대선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우 로보틱스가 17번째 랭크되어 있는데요. 동남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뉴스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승이 18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가 오랜만에 상위 조회 종목에 랭크가 됐는데요.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카카오까지 오늘 AI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또한 조선주, 세진중공업까지 2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조회된 종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이오주가 오늘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세계 최대 암학회로 꼽히는 아스코 2025가 29일에 개막을 합니다. 올해의 화두는 ADC 병용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루닛부터 이뮨온시아, LG화학, 그리고 티움바이오 등등. 그렇다면 아스코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고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코 정말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슬슬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이 관련주들의 전망, 흐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근데 너무 임박해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스코가 29일 날 개막하죠. 그러니까 지금 27일입니다. 내일 모레 개막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종종 겪으셨을 거예요. 기대감들이,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있다가 막상 뚜껑이 열리면 두들겨 맞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그런 모습이었었죠. 1월 달에 CES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 12월 달부터 11월 말, 12월 초 이때부터 1월 달에 CES 여기서 뭐가 화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1월 달에 지금 저 로봇 섹터, 로봇 주식들 이런 것들 12월 달에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본 더블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1월 달에 쫓아가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뒤에 쫓아가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물린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손해가 나요. 근데 손해가 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뭐가 임박했을 때 TV야 어쩔 수 없죠. 경제 TV야. 그때 화두가 되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시청자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때 쫓아 들어가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별로 안 좋은 거고, 남들 얘기 안 할 때, 그럴 때 사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우리 ABL 바이오만 하더라도 보시면, 여기 4월 초에 33,000원 됐는데, 33,000원 정도 했었네요. 지금 79,000원입니다. 2배 이상 급등한 모습이죠. 자, 여기서 쫓아가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나는 손절도 못 치고 트레이딩도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행사 자체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든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또 어떤 게 나중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것들 노려볼 만한 것들 있죠. 지금 저것만 하더라도 누리호만 하더라도요. 지금 4차 발사할 거 지금 8월 달에 조립을 완성한다 그래요. 그리고 11월 달 정도에 4차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월 달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 좀 이렇게 사모으다 보면 8월 달이나 그때 11월 달쯤 가면요. 또 다들 얘기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정 앵커님하고 창호 앵커님 저랑 벌거벗은 종목사 2편 찍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찍었죠. 두 번째는 LIG 넥손을 찍었죠. 두 종목 다 그때보다 더블보다도 훨씬 더 올라 있어요. 이거 그때 누가 얘기하던 거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남들이 얘기 안 하고 그럴 때 그때 미리 사놓으면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따라가서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는 여기 새로 들어가는 건 반대고요. 일단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이벤트가 임박했을 때 반응이 이미 나왔을 때 들어가면 한 발 늦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미리미리 좀 저희가 봐드렸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래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벌목사 시간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도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때 샀어야 되는데 했는데 지금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도 다 예전에 얘기 좀 덜 했을 때 살 걸 이런 분들 많으시죠? 확실히 전문가분들이 임박하기보다는 좀 네. 미리미리 이렇게 투자 전략들, 종목을 콕 집어주시니까 여유롭게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게시판에 보니까 ABL 바이오 이렇게 막 잘 가나
라는 그런 글들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이 좀 관심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회식 얘기도 좀 있습니다. 서당기님 오늘 회식이세요? 오늘 메뉴가 뭘지도 좀 궁금하고, 고고님께서는 회식이 자주 있다고 하시는데 집이신가 봐요. 예, 요즘은. 워낙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든데 예전만큼 회식이 좀 없다 했는데 서서히 이런 것도 문화들도 좀 살아나고 그래야지 또 서로 상생하는, 갑자기 또 공익 광고가 돼버리네요. 자, 그리고 예. 우상향님 여러분 반가워요 하면서 하트 2개 뿅뿅 날려주셨고요. I'm 리얼님 ABL이 미쳤대요. 그래요. 정말 미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일이 올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팔고 나면 잘 간다 이런 생각 드는 종목 있잖아요. 지금 엄청 많죠. 아임리얼님께서 이 종목을 18,000원에 갖고 계시다가 그때 폭발하셨는데 그러면 또 팔고 나면 배 아프죠. 이런 일은 좀 다음에는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아마 다른 걸로 수익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요거 보겠습니다. 사랑리님의 종목인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덕분에 한글과 컴퓨터로 수익을 여러 번 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또 한글과 컴퓨터예요. 네. 몇 번을 수익을 내시려는 거죠? 이게 여러 번 한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일단은 매수 가격은 21,500원이고요. 15%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좀 잠잠하죠? 그런데 많이 주저앉아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전혀. 자, 옆으로 잘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전문가님 덕분에 여러 번 수익을 이제 일단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한글과 컴퓨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요. 뭐 심심하면 한 번씩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 우리 AI하고 관련되는 쪽을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좀 안정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뭐 커지면 또 굉장히 커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고르는 데만 자신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뭐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도 투자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한글과 컴퓨터는 되게 안정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자,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가 작년 3분기 정도부터 저 AI하고 클라우드 쪽 이런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AI 국회 관련해 갖고 요런 쪽도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것도 수주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한글과 컴퓨터 김현수 대표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한 4월 초 정도였었나? 3월 달 정도였었나? 그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올해 안에, 거래처 기업들 300군데를 방문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가 300군데 넘게 방문한다라면 하루에 한 군데도 훨씬 더 두세 군데씩 다녀야 그게 가능한데요. 그만큼 열심히 영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봐야죠. 요거는 AI하고 관련 있는 그런 제품을 좀 홍보하러 다닌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AI 같은 경우는 저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제가 한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물론 그 전에 AI를 또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때 방사선을 되게 좋아했었고 또 로봇을 되게 좋아했었죠. AI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 AI 쪽에서 또 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AI 쪽은 그냥 계좌에 좀 어느 정도 비중으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좀 붙이면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자회사 뭐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양자 내성 암호 시장에 진출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딥페이크 관련해갖고 뭐 그런 모멘텀도 있고 얘기하자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우주하고도 관련 있는 자회사도 있고요. 한컴스페이스라는 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일단 AI하고 클라우드 쪽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요거를
서둘러서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5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지금 저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좀 넘게 났고 올해 한 500억 좀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는데요.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546억이었는데 600억을 좀 넘겼죠. 609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에 64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8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실적의 질도 좋은 것 같아요. AI하고 클라우드 쪽 이런 쪽에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한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질문해 주신 게 여러 번 수익을 내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매매를 좀 하셨나 봐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선을 보시면 여기 24,000원 근처 23,000원대 후반 정도 이쯤에서는 전고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쯤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다리시면 이거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 선택 상황이니까 한 24,000원이나 그거 조금 넘어가면 한번 정리했다가 21,000원이나 그쯤 오면 다시 사고 일부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전부 다 그렇게 하시면 더 올라가 버리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려면 일부만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좀 쭉 들고 가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지금 우상영님께서 채팅창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글과 컴퓨터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한글과 네. 컴퓨터로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미샤님께서도 예. 한글과 컴퓨터 지금 팔까 말까 80번은 고민 중인데 이 20번 더 고민하면 급등하려나요? 해주셨어요. 이게 근데 고민을 왜 하시냐면 네. 이분 ABL 바이오로 수익률이 180%를 넘었대요. 저는 미샤님 포트폴리오가 궁금합니다. 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예. 수익을 크게 좀 내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실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전문가께서도 한글과 컴퓨터 말씀해 주셨고 예. 우리 미샤님께서도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슬쩍 들어가 볼까 고민되네요. 고민만 하세요. 예. 네. 자, 사랑리님, 깍! 종목 진단 감사드립니다. 역시 이재표 전문가님, 믿고 따라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이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좋아요. 그리고 미샤님은 피롭틱스도 갖고 계시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안 갈 때는 좀 네. 징징거렸는데 어제 또 유리기판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백전백승 네.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다 크게 좀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또 진단을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자, 코끼리님도 이야토 안녕하세요라고 굉장히 활기차게 들어오셨는데 반갑고요. 자,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에는 아지랑이님께서 올려주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나가고 나면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할 때 많죠. HD 마린 솔루션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얼마 전에 2대 주주 블록데이 소식 나오면서 주가 좀 휘청거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더 갔더라고요. 네. 우리 아지랑이님께서 사신 가격은 16만 2,950원, 비중이 18%.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아니면 익절해야 하는지요? 해주셨는데 수익을 좀 내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이 현대 마린 솔루션 과연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재표 전문가님 이 종목도 좀 봐주세요. 예, 자,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선박 유지 보수하는 그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조선 업황이 워낙 좀 좋죠. 그리고 그 관련되는 종목들 중에는 좀 덜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실적 부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 실적은 계속해서 다른 조선주들 다들 적자할 때도 계속해서 흑자 기조는 유지했어요. 아무래도 유지보수 쪽 같은 경우는 물량이 확 들어오면 확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요.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물량이 일감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미국이 군함 수리를 못 하잖아요.
군함 수리를 못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뭐 SOS를 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 지금 미국이 해군력이 중국한테도 뒤처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위쪽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전고점 요거를 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위에서 어제는 작은 거래량으로 양선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날 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적은 거래량으로도 양선을 뽑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전고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은 뭐 한 19만 원 이상 정도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보유하면서 19만 원 정도 뭐 그쯤이면 일단 한번 정리하고 싶으시면 그쯤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익인데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 한 19만 원 정도 선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이에 또 새로운 얼굴들이 게시판에 들러주셨어요. 예. 모라카노님 오늘 점심 못 드셨다고. 빨리 식사하세요. 지금 시간이 2시가 다 됐는데요. 예, 드시면서 저희 방송은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돈 세다 잠들고픈 주리님께서 이 모라카노님 배고픈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신다고. 얼른 드시라고. 그래요. 예. 이거 배도 빠지면 안 되고요. 이 수익도 빠지면 안 되고 맞아요. 우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가득가득 차야죠. 머리카락도 빠지면 안 돼요. 예. 소중한 한 가닥 한 가닥. 그래요. 예. 제가 요즘에 굉장히 근심 걱정이 좀 많아서 괜한 소리 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예.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 여행이었잖아요. 4회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지 탑5거든요.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어딜까? 일본이 나란히 5위, 4위네요. 일본이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네요. 예. 저는 둘 중에 하나는 좀 상위권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일본 도쿄가 4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동남아시아의 압도적인 강세가 보이는군요. 뭔가 휴가는 예. 이 보이는 모습부터가 좀 다른 환경으로 가고 싶은 그쵸. 떠난다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예. 다낭과 나트랑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 인도네시아 발리 또 가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 남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쿄가 가까운데 네. 희한하게 저랑 인연이 안 닿는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요. 저는 사실은 예전엔 일본에서 도쿄? 너무 대표적인 도시다 보니까 네. 왠지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막상 가도 볼 것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도쿄가 제일 가고 싶어요. 일본에서. 왠지 일본의 진짜 도심 지역에는 어떤 느낌일까? 내 인연도 막 거기 있을 것 같고 막. 왜 자꾸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한번 가보는 걸로. 잠시만요. 네. 올해는 제가 도쿄를 한번 가보는 것으로. 벌써 설렜어요? konnichiwa. 네. 네, 그래요. 갑자기 네. 이 웃음을 제가 참을 참질 수가 없네요. 못하고. 자, 그럼 다음 네. 전문가. 네. 피디님 뭐라고요? 하라주쿠요? 거기 노는 데 아니에요? 우리 피디님 취향인가 봐요. 저는 네, 거기 결혼을 가서. 위해서 가야 된다고요. 네, 거기 가서 네. 인연을 더 만나시거나. 자, 네. 그럼 다음 전문가를 네. 모셔볼게요. 다음은 옆을 가리네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여름 휴가 여행 생각 있으십니까? 네, 저도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오. 이게 또 8월 달에는 이제 또 동남아도 그렇고 우기거나 아니면 네. 일본은 너무 또 덥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제주도가 제일 또 지금은 만만하지 제주도 않을까 좋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사실 제주도를 갈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주도 네. 다음에 저랑 한번 모의를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 인사 나눠봤는데 왜냐면 네. 김영일 전문가도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저랑 코드가 좀 잘 두 분이 맞아요.
또.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 하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는 뭐 1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제주도를 제대로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고등학교 때인가요? 수학여행은 뭐 다들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말고는 제대로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가셔야겠네. 제주도에 인연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소개팅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창호 앵커 나 혼자 산다 편으로. 네. 제가 리액션을 이렇게 받기가 꾸며지고 참 이거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지네요. 네, 저는 즐거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예. 계란초밥이 먹고 싶어. 일본 하면 또 계란초밥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계란 뿐만 아니라 그냥 일본 초밥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도 맛있더라고요. 요즘 라면 드시러 후쿠오카 가시고 뭐 이런 그래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제가 저희 여행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예.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닌데 HTS 뉴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뭔데요? 일본, 중국에 특가 항공권이 49,000원짜리가 있다고. 일본이요? 저는 헤드라인밖에 못 봤어요. 헤드라인밖에 못 봤는데 요즘에 이렇듯이 정말 이 특가 항공권이나 이런 게 프로모션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깐 49,000원이면 국내보다 싼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있어요. 저도 찾아본 건 아니라 이렇게 슬쩍 스쳐 예. 지나갔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랭키쇼 마치면 제가 바로 예약합니다. 자, 이거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인데요. 뭘까요? 유튜브 뭘까요? 판타지 기사님의 종목입니다. 자, 로봇으로 가볼게요. 로봇 정말 뜨거웠다가 요즘에 잠시 좀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58,600원에 10% 비중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 주가 최근에 로봇주들이 그렇게 잘 갔을 때 전혀 큰 갔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걱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오히려 이때 기대를 갖는 게 맞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 정말 펑펑 뛰어다닐 때 두산 로보틱스 잠잠했거든요. 안 좋은 소식이 많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완전하게 이제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요소가 뭐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정책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테마 쪽으로 이 이벤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수급이 일제히 강력하게 밀어 올려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브리봇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각각 이제 뭐 인맥이나 아니면은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줬고 한 사이클 빠르게 돈 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는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역시나 가장 큰 모멘텀은 산업용 협동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나온 이제 안 좋은 이야기라고 이제 확인을 하신 게 매출 급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상 급감을 한 상황이고 영업 적자 폭이 또 이제 2배 이상 또 확대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도 관세 정책 때문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어떤 수요가 대폭 하락을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또한 지금 이제 주가가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이제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봤을 때 바닥을 지켜주는 구간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상장 초기 단가를 지켜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이 상장 초기 단가에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만 이탈이 안 나오면 그래도 강력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 단가가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뜻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접근하셨던 단가가 조금 아쉬운 거죠. 58,600원이라고 하시면은 요게 아마 뭐 요때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요때 아마 이제 진입을 하셨던 것 같고, 뭐 이때 당시 아마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런 이제 또 기대감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결론적으로는 추세가 깨지는 구간이었잖아요. 추세가 깨지는 구간이었고, 중요한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현재 5만 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매수가가 58,000원 구간이신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5만 원 중반대 매우 강력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를 5만 원 중반대로 잡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지금은 일단은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보셔야 되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바로 이제 5만 원 중반대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5만 한 1,000원 정도 61선 구간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약 5만 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 대응이 들어가서 이제 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현재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를 일단 5만 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급을 보고서 이 앞선 구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수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반등에 대한 그림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약 5만 원 정도 단가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지금 이 중요한 구간이 45,000원 구간, 요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지금 3만 9,000원, 그러니까 4만 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구간까지 이 저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 흐름이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만 원대 초반 정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게시판에서 재미난 얘기를 많이들 나누고 계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 너무 좋아졌어요. 네, 여름 휴가는 칠갑산으로 가세요. 숙자님, 칠갑산에 뭐 있나요? 저는 갑자기 칠갑산 네. 얘기 나와서 숙자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닌가요? 콩먼매로 가야 되나요? 근데 저는 칠갑산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예. 뭔가 좋아요. 예전에는 산을 간다 생각하면 약간 답답함이 우리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산 한번 타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웠을 때 숲길을 한번 걷고 이러면 되게 힐링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숲속에 인연의 그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녀와 함께 가야죠. 거기 누구랑 예. 숲속에서 제가 숲속에서 헌팅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번 하면은 그때쯤은 또 창원 씨가 인연을 네.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네, 땀 흘리면서 혼자 오셨나요? 그럴 수도 산세가 있어요. 좋지요. 네. 지금 슈팅스타님께서는 여름에는 방콕이요 해주셨는데 네. 아마 다들 갔다 온 곳이 여러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집단지성을 모으면 더 나은 이런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 방콕 가면 많이 덥지 않나요? 잠깐만요. 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PD님 여기 칠갑산 맞아요? 우와. 야, 칠갑산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경치가 슥 보입니다. 운동장이에요? 아니 사진도 왠지 요즘 같은데요. 와. 인화물질 흡연 취사 안 됩니다. 저런 거. 아니 근데 산이 좀 잘 보이게 해주시지 너무 공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칠갑산 딱 써 있습니다. 좋은데요? 아, 슈팅스타님께서 여름에는 방콕이요 해주셨길래 저는 네. 이 방콕이 안 덥나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방콕이 아니고 그냥 방에나 방에 있어라. 콕 박혀있는 태국 방콕 말고 방에 콕 박혀있는 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예. 또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어떤 거 볼까요?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주대박이님께서 대주전자재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2차전지. 종목을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 영원히 고통받는 2차 전지 언제쯤에나 우리에게 큰 수익과 기쁨을 안겨줄지 이 종목을 84,600원에 사셨고요. 비중 12%입니다 해주셨는데 역시나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84,000원이면은 아마 우리 이주대박이님께서도 지금은 바닥 아닐까 싶어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레벨 다운되면서 거의 신저가 부근입니다.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김혜우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현재 2차전지 업황이 가장 큰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이 부분도 약간은 공급이 이제 또 예상보다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양 공급도 이제 2분기 말로 지연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 공급도 2026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현재 커졌고 지금 이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업황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 고성장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대주전자재료가 이러한 이제 업황 상황에도 어마어마한 어떤 성장률을 보여주려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또 이제 수익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1분기 실적이 매출이 540억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8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쪽이기는 한데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압도적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최근에 뭐 방산이나 혹은 뭐 조선 쪽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떠한 이제 이 흐름들을 그대로 다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2분기에는 매출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증대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업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업황 상황에서도 주가를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을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지금 85,000원에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84,600원이니까 또 요 구간에 진입을 하신 건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 원 패턴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패턴이냐면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그냥 매수를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부분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저가 이탈 이후에 반등 또 저가 이탈하는 그림. 요게 지금 1년 넘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잡는가 싶었지만 결국에는 앞선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저가 이탈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차 목표가가 이제 다음 매물 구간, 일전에 이제 어느 정도 저가를 형성했었던 시작 부분인 7만 원 한 5, 6천 원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추가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일전에 같은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을 잡는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저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고개를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대응보다는 반등 시에 저가에서 잡아 놓으신 분들은 다음 1차 매물구에서 정리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높은 가격에서 잡아 놓으신 분들은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조선이든 아니면은 뭐 방산이 됐든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칭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제형보다는 먼저 바닥을 잡아주는지 보시고 1차 목표가를 7만 5, 6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 구간을 뚫어주면은 이제 또 매수가까지 2차 목표가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이전과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 업황에 대한 반전 시그널이 나올 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대주전자 재료 약간은 지금은 힘든 시간이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손실을 내는 종목도 있지만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군들 많이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네, 제 소개팅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소개팅은 제가 정말 그 마음이 감사하지만 예. 소개팅보다는 저희 본업은 종목 진단이니까요. 네. 종목 진단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예. 또 중이 제 머리를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예. 많이 해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휴가 얘기 좀 마저 나눠볼게요. 네. 게시판에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단박질님께서는 계곡 네. 캠핑이 최고지요 하셨는데 계곡 맞습니다. 좋죠. 네. 휴가철에 굳이 뭐 해외 안 나가더라도 네. 국내에서 계곡에 발만 담궈도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럼요. 저도 캠핑 쪽에 한 명으로서 너무 추천드립니다. 캠핑 요즘에 좀 가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이제 오. 캠핑을 하면서 이제 힐링을 하는, 원래는 저도 네.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때는 해외를 못 가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갖게 된 취미였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캠핑. 예. 저는 아직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 초대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추진해볼게요. 거기 또- 누군가 같이 또 있는 겁니까, 거기? 네, 거기에 또 인연이 있을 아, 줄은. 그래요? 네. 잠깐만. 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번 와보셔야지 예, 알죠. 알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다시 얘기를 네. 해보죠. 자, 그러면 랭킹쇼 오늘 랭킹은요. 2025년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지 탑5입니다.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 3위는 바로 베트남 다낭입니다. 베트남 다낭 아니고 경기도 다낭시라고. 그렇죠. 게시판에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경기도 다낭시라고 사람들이 계속 그러길래 뭔가 좀 자매결연인 도시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른다면서요? 가면은 한국말이 그냥 들린대요. 맞아. 왜요? 경기도 왜요? 다낭시. 네. 우리 제작진이 지금 뭐 검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다낭으로도 떠나보나요? 자, 네. 다낭 띄우지 마시고요. 지금 빨리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건 인도네시아 발리와 베트남 나트랑입니다. 네. 둘 중에 1위는 어딜까요? 박빙일 여러분의 것 같아요. 추측 기다려 보겠고요. 자, 이쯤에서 이 1시간 동안에 어떤 변화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시간 동안 조회 종목 상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식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은 TC 머티리얼즈가 랭크됐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 73조 원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향후 수혜 기대감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어서 ABL 바이오 상승 탄력 더하면서 20% 가까운 급등세에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원전 관련주 여전히 랭크되어 있습니다. 태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태까지 올라와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조선주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변압기 관련주로 꼽히는 세명전기가 4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관세 노이즈가 드디어 거치는 걸까요? 오늘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또 KBT 관련주들이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1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바글로벌이 엄청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K-뷰티 수출액이 껑충 뛰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달바글로벌의 주가 역시 상승 랠리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힘스 올라와 있고요. 피코그램까지 원전과 함께 K-뷰티 모멘텀 두 가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픈놀이 15번째 올라와 있는데요. 일자리 정책과 함께 AI의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오픈놀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샤페론이 16위에 랭크되는데요. 코로나19가 아시아에서 재확산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성공이 부각되고 있고요. 형지 INC 17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오픈 AI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서 AI 모멘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름 테라피틱도 오늘 급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위에는 코칩입니다. 소수형 2차 전지 전문 기업으로서 현재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K-뷰티 인기 속에서 관련주들 오늘 상승 탄력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꺾고 세계 3위 수출국으로 도약을 했는데요.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새내기주인 달바글로벌 역시 신드롬을 더해주면서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대형주까지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LG 생활건강까지 이제는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움직인 중소형주를 우리가 선택해봐야 할지, 반등을 시작한 대형주에 또 주목을 해볼지, 화장품 섹터의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또 K-뷰티의 이 저력.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인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화장품주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네. 거의 뭐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강한 종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전문가님, 화장품주의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나요? 네, 일단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 자체는 너무나도 이제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글로벌적인 어떤 성적들을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기업들도 뭐 APR이나 혹은 실리콘토 같은 이러한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PR 혹은 뭐 이제 뭐 실리콘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이미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대부분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재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APR이나 실리콘토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신고가에 접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후발주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후발주자로서의 성격을 띨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수급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은 너무나도 긍정적이나 대장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신고가 영역에 있는 상황이고, 후발주자들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후발주자들은 없다 정도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정도로만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화장품주들, 제 생각엔 또 삐아 정도가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괜찮게 잡는데 여기에서 고개를 틀어 올려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잘 보시면서 계속해서 선별 정도만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또 화장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후발주자로 종목을 또 콕 집어서 알려주셨잖아요. 삐아 정도 이 후발주자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한데 이 종목 괜찮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2시 구간 접어들면서 시장에도 조금 전에 이 순위도 쭉 보셨겠지만은 2시 여러 가지 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네. 원래 2시로 예정돼 있었던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은 2시 20분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저희 랭킹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여권 쪽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삐걱대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내용들도 조금 전에 속보로 하나둘씩 전해지면서 저희가 시장도 보면서 수다를 또 떨 때 떨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벌써 2시 14분인데 종목 진단을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승파동빔의 종목인데, 종목이 이 포바이포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최근에 대선 테마, 정책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 퓨리오사 AI로 이쪽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방문했다는 소식과 함께 맞아요. 그 뒤로 정말 말도 못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이 포바이포 22,6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10%를 갖고 계십니다. 포바이포가 5,000원대에서 33,000원까지 무서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그러면 조금 주춤할 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기세가 좀 꺾였어요. 16,000원대 오늘 7%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연 포바이포, 이거 이대로 보유를 해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바이포입니다. 최근에 퓨리오사 AI 관련주, 이 대장주로 움직였던 단기 정말 폭등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가가 어느새 고점 대비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 관련주로서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정책주들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조용해지다 보니까 지금 포바이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추세가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가 좀 중요해져. 이번 주에 어찌됐든 대선 전주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감돌 수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주에 지켜주고서 고개를 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중요한 구간을
깨버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x4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정리 쪽으로 일단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22,600원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깨지는 구간에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퓨리오사이 관련된 종목군 이 테마로서 움직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로서는 다시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저가를 깬 만큼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x4 같은 경우에는 정리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시선을 받는 쪽으로 만회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차트를 봐도 한창 때는 아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음을 비우시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좀 만회하는 방법을 찾으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정리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이 대화가 넘쳐나는데, 네. 종목 진단이 좀 뜸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올려주셔도 저희가 갑자기 탁 픽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계속 종목 진단 요청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네. 비중입니다. 종목도 종목인데 네. 이 부부관계 또 결혼생활 이런 얘기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후리지아님께서 재밌죠, 이거? 저는 평생 왼수라고 휴대폰에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머라카노님께서 네. 고기 매일 줘요? 이렇게 하셨는데 와, 고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 채식주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요. 우리 머라카노님은 아닌 걸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왼수랑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신 두 분. 그래요. 정말 화기애애한 건 참 좋습니다만 종목 진단 요청도 하나씩 배정을 네.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저희 여행 얘기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좀 이제 뜸해졌나요? 상위권만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위권 가운데 저는 일단 발리에 한 표요. 발리 못 가봤고 네. 너무 가보고 싶어서 발리 1위일 것 같은데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디? 저는 사실 발리가 궁금하긴 한데 실제 지금 택하라고 하면은 베트남 나트랑 저기 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제 그 고향 친구 절친이 베트남에 살고 있거든요. 오.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인 찬스 한번 써야죠. 그럼 가야죠. 근데 이 친구가 베트남 얘기를 사실 잘 안 해요.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 친구가 유일하게 먼저 야 여기 너무 좋더라 했던 데가 나짱이었습니다. 나짱이 인연이 있을 수도. 가볼까요? 자, 그래요. 저 창현 씨가- 가볼 때가 좀 몇 그러니까, 군데예요, 갈 지금? 데가 많아요. 제가 이미 여러 도쿄에. 군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렇게 한번 방문 예정을 하고 종목 진단 또 가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종목 올라오고 있고요. 네.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전화로 6311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화제가 되는 종목이군요. 네. 예. 롯데쇼핑을요, 13만 7천 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30%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주가가 어떨까요? 13만 7천 원이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한참 전에, 한 2, 3년 정도 더 전에 그쵸.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들고 계셔서, 이제 살짝 고개를 든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김혜율 전문가님, 롯데쇼핑입니다. 아직도 큰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저가가 5만 원이었던 종목이었는데 벌써 또 78,900원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이제 또 주가 퍼포먼스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뭐 워낙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백화점, 그다음에 면세점 이러한 쪽들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도는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면세 사업도 업황부진이 끝이 났다라는 이런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또 이제 비자 면제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이제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뭐 내수가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찌됐든 여기에서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또 어느 정도 심리가 현재 작용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으로 어떤 실적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현재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뭐 매수가가 문제인 거죠. 매수가가 이제 워낙에 이제 높으신 상황이고 13만 원 구간에서 현재 이 매수를 하고 계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빠져나오시려면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13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2배 정도의 폭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뭐 그 부분은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이 주가의 상승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이제 좀 보셨다가 추세가 어느 정도 이제 깨지고 나서 눌리는 구간이 저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지금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리고 나서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저는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한 61선 정도 근처 구간에서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만 원까지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8만 원 구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로는 8만 원 중반대, 그리고 3차로 9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 종목이지 바로 13만 원 갈 거야라고 보기에는 앞선 구간에 지금 매물 구간이 또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9만 원대에는 매물 구간이 매우 두텁기 때문에 13만 원까지 바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또 이제 힘든 상황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61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 다음에 목표가를 약 8만 원 중반대에서 9만 원대 정도로 이제 형성을 하고서 정리하는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혹시나 지금 비중이 좀 많이 크시잖아요. 비중이 30%신데 나는 여기에서 비중을 더 담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저는 이 향후에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일단은 설정을 해보시고, 이 정도 구간이 왔을 때 비중 축소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까지 가려면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성장도가 말 그대로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주가가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내수 침체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어서 사실 뭐 롯데쇼핑이 선방을 해준 거지 여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 요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 8, 9만 원 정도 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정리 쪽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나는 추가 매수를 한번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눌림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이후에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롯데쇼핑 손실 구간이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원금 회복까지 더 욕심내시면은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8, 9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놔주는 것도 이 미덕이지 않을까 의견 드렸으니까요. 오랜 시간 고민하셨을 텐데 또 아름다운 이별 저희도 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네요. 자, 이쯤에서 랭킹쇼 오늘 1, 2위 바로 공개를 할 텐데요. 2025년 여름 휴가 인기 해외여행지 탑 5입니다. 그중에 나트랑이냐, 이제 발리냐. 자,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딜까요? 베트남 나트랑이었습니다. 나트랑이네요. 예. 저는 발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인도네시아 발리를 제치고 네. 베트남 나트랑이 나트랑.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나트랑 가자고요. 예. 네. 나트랑 가서 예.
뭐 사람도 네. 만나고 자신감 있게 안 나오네요 이게. 망설여지네요. 저는 또 발리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이렇게 또 1위부터 5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망설이고만 계셨다면 저희가 몇 개의 휴가 아이디어를 좀 드렸으니까 이 중에 좀 답을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랭킹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리에서 봐요.